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등급 학생을 의대에 보낸 기숙학원 신우성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목동에서 시작해서 기숙학원 10년 정도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신우성 원장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학부모들 한 10,000명 정도 상담을 했고, 학생들은 더 많이 받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님 만나면서 갖게 된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초대받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10,000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이제 지난 10년 동안 만났는데 그들의 공통점이나 느낀 인사이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학생을 보면 그 학부모가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학부모님을 보면 그 학생이 보입니다. 이 학생이 재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학부모님이 물어보면 부모님의 장점이 이 학생에게서 발현된다. 그 발현되는 걸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학부모님이 조금 이상해. 그러면 이 학생도 그런 단점을 많이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상담할 때 이 학생한테 이런 단점들이 있을 거다. 그럼 맨 처음에 부정은 하지만 상담을 오래 해보면 맞아요, 저는 그런 단점들도 있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극복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결국에는 입시도 학생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제가 원장님 뵙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6등급 학생을 어떻게 의대에 보냈을까?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머리는 좋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5, 6등급이었어요. 또 한 부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머리도 나빠 보였어요. 근데 노력을 해서 1년 만에 된 거는 아니고 한 2년 정도 걸려서 목표했던 의대를 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노력한다고 의대를 가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네. 머리가 나빴던 학생의 경우는 하라는 거를 정말 다 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의대를 가고 싶다고 방법을 알려주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한글에서 어려운 단어들은 다 한자 베이스의 단어였기 때문에 그 한글을 분해해서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자문을 10회독 읽으면 의대를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무려 30번을 읽었습니다. 와,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른들이 이걸 좋다고 하라 하면 에이 그게 무슨 도움이 돼 하고 잘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재수를 하든 꿈을 갖든 자기가 안 가본 길을 갈 때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새로운 세상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은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가서 난리가 났겠네요. 난리가 났죠. 항상 상담을 하러 오는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자식이 재수를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재수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 안 하던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라는 걸 해야 된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네. 보통 의사가 되는 걸 부모님을 위해서 간다? 자기 꿈이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보통은 갈 것 같은데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보면서 느낀 거는 한 달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한 달, 3개월, 6개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재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1년인데 1년 동안 꾸준하게 자기를 이겨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배터리 같은 게. 그 에너지가 네. 뭐예요? 그 에너지가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년 만에 그런 결과를 만들었던 그 학생의 숨은 비결이었고 의대를 가지 못하더라도 6등급, 5등급에 시작해서 1, 2등급을 맞아서 서울 탑10에 들어가든 스카이를 가든 괄목한 만한 성적을 낸 학생들의 모든 공통점은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의대 간 학생,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걔는 머리도 좋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기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1년 동안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공부해서 간 거예요. 부모님들이 재수를 시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1년 동안 꾸준히 반복해서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입시밖에 없습니다. 머리 좋았던 그 학생은 그걸 알고 1년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걸 알고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하라는 걸 했습니다. 기출문제 10년치를 10번 보면 의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15번을 봤어요. 국어, 수학
탐구 모든 걸 15번씩 봐서 모든 책이 너덜너덜해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간 학생. 그 학생도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 궁금한 게 3등급이 2등급 되고 2등급이 1등급 되고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친구들이 조금씩 이렇게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오르는 비법은 뭔가요? 6등급 학생들이 의대 간다고 했던 비법 중에 답을 말씀드렸는데 안 했던 걸 해야 됩니다. 보통 3등급에서 계속 머물거나 2등급에서 계속 머무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늘 했던 걸 합니다. 나는 하루에 항상 8시간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8시간 10분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마의 벽을 뛰어넘으면 절대적으로 10분 더 공부하면서 안 보던 걸 보게 되고 10분 더 늘어나는 시간 동안 그게 쌓이면 365일이면 3600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변화가 생겨요. 그런 말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늘 하던 걸 하지 마라. 너의 한계를 극복해라.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고 행동력이 있으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거고 네.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참고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한다. 근데 조금 전에 남의 말을 잘 듣는 학생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럼 그들의 공통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남의 말은 그 길을 먼저 갔던 선배들, 그 선배들 중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잘 경청을 하는 학생들은 학원이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나보다 성공한 선배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요.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걸 취사선택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많은 재수생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가짐이 학습 능력하고도 대단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런 감사한 마음, 그러면 주변 사람을 돌아볼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하고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예전에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를 했던 세대죠. 네, 세대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세계 경영을 하시고 그렇게 바쁘셨을 때도 꼭 가회동 큰 집에서 자기 자식들 다 모여서 아침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현대가의 가문을 이끌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현대가의 가장 큰 힘은 가족 간의 아침 식사, 가족 간의 소통이었구나 라고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를 하면 서로가 원하는 걸 뭔지 알고 우리 자식의 고민이 뭔지 알 수 있다. 가족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는데 서로 핸드폰만 본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잔소리를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족들 간의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머니들은 아들이 어렵고 아버지들은 딸이 어렵습니다.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자식한테 얘기를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연인을 대하듯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누구 닮아서 저럴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결국은 자기 자기 닮은 거죠. 자기 닮은 거죠. 어쩔 수가 없고 유전의 힘이라는 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보통 부모님이 학생들을 꾸짖을 때는 자식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막 때리고 싶고 막 혼내키고 싶고 막 그럴 때 부모님이 딱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냐 하고서 자식을 예단하고 속단하고 이렇게 하라고 디렉션을 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상처를 입습니다. 자식은 부모님하고 잘 이야기해서 본인이 납득이 가면 스스로 알았어. 움직입니다. 수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봤을 때 성공하는 수험생,
성공하는 학부모의 공통점은 학생과 소통도 잘하고 내가 자식을 다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식을 믿고 그리고 믿으니까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끼고 돌고 떠먹여 주면서 교육을 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도 떨어지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극복하는 힘도 적고 네. 그래서 적당히 자녀를 믿어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문할 게 하나 있거든요. 용감한 백남매의 친오빠는 부모님 말 절대로 듣지 마라 주장을 하세요. 이걸 듣다 보면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돼, 시키는 대로 오해하실까 봐.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조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입시, 공부를 어떻게 해서 잘해서 성공할까? 의대를 가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와 있는 기출을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이해도를 높이려면 그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해진 길입니다. 백태기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모님 말을 듣지 마라는 사업을 할 땐 맞아요. 앨런 머스크가 부모님 말 듣고 테슬라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업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가지 않았던 길을 갈 때는 자기가 길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백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공부, 교수가 되는 길, 뭐 의사가 되는 길 이렇게 학업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길들이 있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을 누군가가 전달해 줍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다. 부모님이다. 왜냐면 세상에 제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끼고 당신을 위한 길을 찾아주는 사람은 부모님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정답이겠냐? 그럼 애들이 부모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방문 닫고 들어가는 자녀분들을 불러서 대화를 하시도록 좋습니다. 오늘 기숙학원의 10,000명 이상의 성공한 학생들을 만난 신우성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결국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또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